뭐, 김규현. 뭔데?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상무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김상무님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요 정도가 우리가 직원이 공부가 되어야 우리 파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부를 해야 회사가 앞으로 상당히 그 줄에 또 발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신기한 에너지 장이 열리는데, 그 에너지 장을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측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호킨슨 박사인데, 그 책을 혹시 한번 보세요. 그 어시민기라고. 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호킨슨 박사라고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게 요게, 그, 에너지 장을 측정을 1부터 첨가해 놨어요. 여기 200이 올라서면은 어느 정도 내가 활동하는데 지장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치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부를 김상문처럼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고 아마 200 정도 오를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200 정도 올라오면은 내 생각이 전부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 회사의 불만도 터지고 또 그런 척 하면은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약 팔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 쉽게 이야기해서 가격도 안 따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저 친구 이야기하면은 그냥 수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소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하고 거래처 이야기하는 거 대조를 해보면 나는 거래처 홀릴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내 말이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 많이 한다면 소형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국에서 이야기하고 그건 내 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팔아도 쉬워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김상훈님처럼 이 정도가 되면 이거 약을 쉽게 팔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공부할 내용도 지금 4가지인데 이게 저는 이 특수 품목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제품 하나 이게 특수 품목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일단 8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번이 이거 하기 전에 저때 내용을 밴드에 1월 18일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지요? 이 내용을. 혹시 이 장을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영구 소장님이 아마 쓰신 걸로 알고 있다. 지금은 좀 에너지 부작용 때문에, 부조화 때문에 약간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처방처럼 명약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내가 올렸을 때, 이걸 먹고, 이게 효과 있다, 없다, 이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내가 좀 계속 올렸을 건데, 전혀 그게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올리고 이게 공부를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각자가 공부를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8번 아시다시피 육미에다가 게지하고 부자를 같이 이제 합한 거죠. 육미가 8번 서방이 수키하고 그런데 이제 서방은 간단한 거 우리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국에서 신뢰가 가요. 사실 간단한 거는. 그래서 산장, 산수유, 목단피, 그 다음에 백사, 공령, 6가지죠. 여기에다가 요까지는 이제 육미고 육미. 요래가지고 지금 우리
처방이 이게 팔미지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한풍에서는 요게 팔미지황이 상당히 그 한가지 노는 게 여러 형태를 놉니다. 그 씹어 먹는 것도 녹아요. 사실 많이 녹기 때문에 이 팔관이 완전 맹약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해보면요. 이 6미까지가 보면 이 약을 현재 3개월만 써도 체질이 바뀌거든요. 이게 체질이 바뀌거든요. 이 3개월만 써도. 바뀌는데 이거 이제 부자 계절 플러스 하면요.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음화하동이었는데 음화하동 아까 김성수 이야기 했는데 음화하동 아시죠? 음화하동이라는데 이게 위는 열이 많고 상열, 한행, 대충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없애주는 약물에 이게 이 처방 자체가 있어요. 처방 자체가. 음화하동을 없애면 어떤 상태가 가냐면요. 이게 항상성이 우리 몸에 이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여보세요? 네, 전해줄게. 우리 몸에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요. 절대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암도 안 걸리고, 이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요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관을 하고 요 처방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저기 제로칼 있어요, 제로칼. 여기에다가 팔관에다가 요 처방이 기가 찬 게 우리 팔관에 그 지금 전증이 만성 피로, 빈뇨, 배뇨곤란, 이거 좀 처음에 잘 안 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지통, 보통 요 정도거든요. 팔미지황간이. 여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고,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지혈증. 요거 들어보셨어요? 고지혈증에.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고지혈증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이게 팔관하고 제로판에 들어가면요. 이 고지혈이 굉장히 잘 씁니다. 우리가 고지혈증 약이 어떤 약인지 아시죠?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세포막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게 고지혈증 약 자체가. 그 다음에 간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잘 안 몰라거든요. 그 병원에서는 보통 혈압, 이 보신 분은 요거 처방을 낼 건데, 지금 혹시 요 드신 분 있습니까? 고지혈증 약을. 이상 안 되십니까? 이 먹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세포막이 빨리 손상이 되면요, 살이 팍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 있죠. 병원에 가니까, 우리 이게 고지혈증이 이상지질이라거든요. 이상지질은 이상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총 콜레스테롤, 하고 중성지방,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요게 올라가고 HDL이 내려오는 걸 뭐 이상지질이라고 해요. 그 내가 보통 제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보니까 한 290이 나오더라고요. 290. 그래서 이게 요거 40이 안 돼. 이게 40, 이거는 40이 넘어서야 되는데 한 30, 인가 이 정도 나왔어요. 제 같은 경우에 이게 특히 HDL이 낮아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1인 나왔는데 병원에서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약을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이렇게 먹은 거죠. 요걸 먹은 거죠. 그렇게. 요 제로칼 파운딩 먹었는데 요 검사를 언제 했냐면요. 한 일주일 전에 해봤어요. 하니까
전부 정상이더라고요, 정상. 고지혈증 약을 안 먹는데, 이게 기가 차게 듣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약국에 가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고지혈증 약이 어떤 약인 줄 압니까? 혹시, 이 사람 모릅니까? 요게 칼슘이에요, 칼슘. 고지혈증이 칼슘입니다. 이걸 합성해가지고, 이게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합성해서. 뭐 이게 고지혈증, 인산하고 뭐 이게 성분이 있거든요. 이거 분해하는 거예요. 요거도 그게, 우리는 제노칼이 순수한, 이게 자연 발효한 칼슘인데, 이건 확실히 모르는 게 사회병원을 가야 돼요. 우리 이온화되어 있습니까? 흡수할 때 이온화됩니까? 이온화가 아니고 저게 이제 줄 껍질이잖아. 네. 그거를 자기가 이제 부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은 발효시키면 거기에서 발효되는 액이 이제 남고 나머지는 까놨거든. 그럼 발효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지. 그러니 그거를 이온화되다 할 수는 없지. 그 이온화돼야 이게 우리 그 갑상선 호르몬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이온화라고는 안 하고, 네. 그 발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른 성분으로, 수용성 성분으로 변화되는 네. 그 이온화가. 근데 제노칼이, 우리 칼슘이 이제 종류가 시중에 보면요. 흔히 요즘은 코랄 칼슘이 많이 나오죠. 요 산호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뭐 구연산 칼슘 나오죠. 그럼 인산 칼슘도 나와요. 제일 뭐 인산 칼슘 이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흡수가 지금 최고 잘 된다는 게 구연산 칼슘이에요 지금 요즘에서. 그다음에 이게 조금 코랄 칼슘 있고, 그다음에 요 순인데. 우리가 흡수가 90% 된다면은 분명히 이온 칼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 저기 그 이온화가 하는 거는 뭐를 이온화가 하냐면은 우리 몸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떤 물질을 이온화시킨다 하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몸에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이온화라고.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발효 칼슘이라 하는 거는 발효 자체가 되면서 아마 그 나노화 물질 자체가 나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온화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흡수적으로 보면은 이온화대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뼈 속에 칼슘이 들어가는 거는 이온화 안 되면 안 들어가는 건데 알고 그러죠. 세포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네. 그 지금 조원재 이사가 이야기하는 그 이온화하고 내가 지금 나노화 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착하게 약국에서도 이온화 된 칼슘에서 이야기 못해요. 그 이온화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임상을 봐서는 이게 지금 골밀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온화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골밀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제노칼에 대해서 내가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이 갑상선 암대고 다들 내서 약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거 먹고 있거든요. 먹고 있는데 아산병원 의사가 함량을 줄여줬어요. 물론 그 의사는 제노칼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근데 칼비탈 처방내기 때문에, 그게 왜냐 몸에 골밀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반을 줄인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본인은 이야기를 못해요. 본인 아들도 그 아산병 의사거든요. 아들한테도 제노칼을 먹고 있다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본인은 칼비탈을 못 먹어대요. 그거 이 위장약이 너무 심해요. 심해서 위에서 잘 안 받아져요. 그런데 제노칼을 지금 그게 지금 3년, 4년째 먹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골밀도가 지금 우리가 이 골다공증 약도 써보면요. 골밀도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냐면 이 골다공증 약은
이 코팅하는 거예요. 뼈를 코팅, 그게 파월세포를 막는 거예요. 골 다공증 약 자체가 이 뼈를 코팅하기 때문에 힘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내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 게, 골 다공증 약이 심한 게, 이게 만약에 상처가 염증이 생기면요, 이게 골 개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약 자체가. 뿐만 아니고, 요게, 단단해져 가지고요, 받치면 확 빠져요. 뼈가 싹 빠집니다. 그래서 다공증 약이 그런 부작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노칼을 먹으면은 그런 염려 없이, 부담 없이, 골밀도가 올라가는 걸로 내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좋은 약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노칼이 이 탈부원하고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바다에 속에 들어가도 고지혈증이 아마 3개월만 드시고 있어. 딱 참, 혹시 지금 지방간이라든지 거의 다 우리가 나이 들면요, 전부 다 있거든, 고지혈증이.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먹고 나면 완전히 표가 나요.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평생 먹으라거든, 고지혈증은. 이 약을 넣어놨는데, 저를 쓰면 이게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밥에 콩을 좀 넣어요. 밥에 콩을 많이 넣거든요. 밥 먹을 때 콩을 좀 넣으면 이것도 고지혈증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잠깐 자기 식습관을 딱 바꿔서 요게 강낭콩이라든지 콩을 밥에 넣어서 먹고 우리 이 약을 쓰면요, 아마 그런 잘 보니까 3개월 정도 되고 내 몸에 고지혈증이 크게 없어요. 고지혈증이 없으면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동맥관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루에 심정지 된 환자가 평균 심정지 된 환자가 하루에 한 80명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한다 아시죠? 심장마비 돼가지고 죽은 사람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 심정지에 일어나가지고, 1부 불러가지고, 1부에서 불린서를 통계하는 게 80명입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맞는데, 그럼 이 심정지가 왜 올까요, 이게? 심정지가. 이게, 여기 가지고 이야기하면 요 칼슘 부족입니다. 심정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칼슘이 부족인데, 그래서 심정지 쪽에 어떤 우리 예방을 목표 쓴다면 진정하고 제로칼 씁니다. 진정하고 제로칼 쓰면요, 이 심정지 환자 안 일어납니다.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정상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 자다가 쓰러지는 사람, 자다가는 마비로 죽는 사람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요 처방 안에 지금 우리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심정지 환자가 같이 처방이 되어 있어요. 그게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심방세동을 혹시 아십니까? 심방세동. 무정네. 예. 이게 이제 심방세동에서 진정하고 제로칼이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심방세동. 이 심방세동이 뭐냐면요, 심장, 심실에서 심방으로 넘어갈 때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갈 때. 이게 이제 한 단계 이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선천적인 이유가, 원인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면요, 유속이 늘어집니다. 혈액 유속이. 혈액 유속이 늘어지면, 이렇게 혈관에 혈증이 있습니다. 이 피가 이렇게 단단해져가지고 혈증이 이게 말만 안 하고,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히면 이 심장 간상동맥이 막히면 이렇게 아까 이게 심장마비가 오고,
요게 뇌에 가서 뇌 혈관을 막아주고 뇌경색을 내주려고. 이게 심방시도 굉장히 끝나는 거예요. 보통 혈압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혈압 때문에 보통 뇌혈관이 잘 터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혈압이 없어도 한 방에 서도 심방시동이 있으면 아까 혈관이 터지고 혈관이 닫히는 거예요. 이 지금 심방시동도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진전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요 속에 지금 우리가 뇌에서는 요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되냐고 했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단지 문제는 아무리 좋은 약도요 써보면요, 에너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에너지 부조화가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쓰다 보면요 뇌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가 안 듣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부조화하면 아직 조금 생소하겠지만, 이 물을 먹어도 물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같이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어제주야 이게 잘 들어와요. 만약에 그런 에너지 부조화가 없는 사람이 먹는다면 굉장히 효과가 사실은.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은 그 약국에서는 사실 방법이 없고, 일단은 좀 쉬었다가 열을 다시 먹어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 약을 아무리 좋은 처방을 써보면 안 듣는 사람이 있다거든. 지금 만약에 우리 특수 처방 내용 그대로 쓰라고 줬을 때 잘 들으면 엄청 쓰겠죠, 약사들이. 그러나 안 듣는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약들이 다른 타회사 약보다 잘 듣는 이유는 발효하고 관계 있거든요. 발효를 했기 때문에 관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에너지 부조화에 대한 공부를 좀 해,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이렇게 저체한 방법도 조금은 알지만은, 아까 내가 체험부 소위만 약간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그걸 하고 나면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제 팔구안이 요게 그 고지혈증에도 상당히 한 3개월 정도 쓰고 나면은 딱 표가 납니다. 이 드시기 전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고, 드시고 나서 3개월 이상 체크를 해보세요. 딱 표가 납니다.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석이 됐나? 이거는 그 다음에 안 먹어도 안 올랍니다. 그걸 아까 우리 고지혈증이 평생을 먹어요. 평생을 먹어도 배설이 안 되고, 아까 전 그런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보통 잘 안 사도 아무나 하죠. 아무나 하다 보면 사고가 잘 나요. 이게 심장마비 온다든지 그런 뇌출혈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진정하는 이 처방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군약 한 가지 산도인이에요, 산도인. 군약이. 산도인인데 이게 심실 안정시키고 산도인. 요게 산도인 군약인데, 또 이제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진정한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주 증상 우리 이걸 우리 한약으로 하지 말고 약국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감신경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교감신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진정하는 교감신경을 억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 심장이 가임이 흥분돼 가지고 번들이는 번들. 이게 심장이 가임이 흥분돼서 가보가식의 번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요런 교감신경이
이게 항진이 됩니다. 이게 빨리 항진이 돼요. 항진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약사들이 과학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줘야 잘 알아듣기 쉬워요. 그래서 교감 신경 항진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 이제 신경장애나 진정한 신경쇠약으로 이게 수면장애나 불면증이 있을 때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쇠약, 수면장애, 불면증이 있을 때 쓰는데 이게 불면증이 없으려면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보통 우리 진정을 써가지고 잠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분비되고 약간 햇볕을 쬐야 되거든요. 햇볕을 쬐가지고 진정을 쓰고 기가 차게 나죠. 약만 너무 없으면 뭐든지 약이면 없으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햇볕을 떼어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진정을 주보면 굉장히 이렇게 잠이 잘 와요. 보통 이 신경쇠약 때문에 이 잠을 잘 못 자고 현상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진정하는 아까 심방제동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이라 생각합니다. 심방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약국에서 심방제동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난 이제 진정을 쓸 때는 또 제동칼을 써줘야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여기 진정하는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진장에 대해서 약사들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연비큐. 연비큐는 아마 이게 향사평이산 가감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사실 맞습니까? 예.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이 향사평이산 강한방이라고 약국에 이야기해 줘야 자기를 잘 알아듣습니다. 이 향사평이산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이당작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약을 풀어줘야 약국의 약사들이 잘 알아듣습니다. 이당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소화나 또 육이나 소가 잘 되는 거죠. 잘 되는데, 우리 이제 또 한다면 이게 우리가 아까 위장 쪽으로 봤을 때, 이 소화제가 아니고 위장 쪽으로 봤을 때, 위장이 탈이 나는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과산증을 보고, 저산증을 보고, 그 다음에 H5N1 헬리박터. 보통 위장이 안 좋다 할 때, 요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약국에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약들이 거의 다 과산증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산제부터 시작해서 위산분비 억제제, 이런 거. 여기 파모티딘, 나이티딘, 오메프라졸 전부 이게 위산분비 억제제 이런 쪽으로 제약회사에서 약을 엄청 많이 내놨습니다. 예. 그렇죠. 저산증약은 거의 없습니다. 저산증약은 헬로바크에 전문약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따로 이제 그걸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산증약에 우리가 영비큐가 든다는 생각이 영비큐가
잘 된다는. 이제 정상이 어떠냐면 이 가산점은 공복시에 쏙 있어요. 가산점은 공복시에 쏙 있거든요. 그런데 저산점은 식사로 배가 더부룩해요. 소화가 안 돼요. 여기 우리 저산점을 보면요. 식후에 더부룩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어느 박사가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저산증이 많답니다. 지압에 있어서 가산증 쪽으로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술을 먹고 술을 얘가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산증이 많대요. 그럼 우리 저산증에 방문한 소화제 속이 더 크다 하면 무조건 영리표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염이 심할 때 굉장히 궤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12장 쪽에 문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혈을 한다든지 출혈 또 피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요게 카베진이라고 했으면 기가 차게 됐습니다. 카베진 아시죠? 양배추 좋습니다. 이걸 쓰면 기가 차게 됐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써보세요. 그냥 이게 그냥 잘 듣겠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듣습니다. 이 처방 자체가 방금 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다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비큐를 활용하실 때 이게 저산증으로 이야기를 위장 쪽에 봤을 때는 저산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이야기하면 기가 차게 듣습니다.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가면이 잘 안 팔려요. 왜냐면 맛이 너무 없어요. 양배에서. 그래도 이런 거 단방이 괜찮아요. 이게 어떤 한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이 더부룩해가지고 또 나중에 심해지니까 막 가래를 해가지고 몇 년을 갖다가 여기 이병은 지금 안 되다가 딱 연행군 하니까 금방 괜찮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요 상황이 굉장히 잘 듣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영비표는 항사, 병이상, 가감방이고 비남정이 굉장히 잘 듣고 여기에 대한 정상은 이미 우리 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아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만 골자만 여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로칼. 제로칼은 아까처럼 우리 시중에는 이게 칼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구연산 칼슘이 거의 흡수가 좀 최고나한테 구연산 칼슘. 그 다음에 코랄. 그 다음에 나무, 칼슘, 이게 엄청 많는데 그런데 전에 내가 제로카는 사장님이 90% 가까이 된다면 이게 우리끼리 최고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준 환자가 아까 의사 모치인데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갑상선 환자는 이 갑상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신지로이드 이걸 매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에서 우리가 이 칼슘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ml 필요하다 하면 50ml 내 몸에서 나와요. 100ml 필요하게 나오는데 이 환자는 갑상선은 전혀 그런 걸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조건 칼슘을 넣어야 됩니다. 이 두 개 뱅실을 먹어야 되거든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인을 이어줘야 돼요. 이어지는데 이 칼슘이 우리 먹었을 때 아까 칼슘은 흡수가 최고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용칼슘화 돼야 이 갑상선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칼슘이 무슨 이야기를 말할까? 등산로가 네? 그래서 쟁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칼슘을 넣어보니까 이 흡수가 최고 1위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위장관 장애가 없어지는데 이게 우리 회사가 두 개 다 이게 상당히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칼슘을 먹으면 이것 때문에 장목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소화장애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칼슘이 처음에 이 칼슘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 특수품하고 같이 주기 위해서 나왔지 매학용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게 칼슘이 특수품목에 같이 주기 위해서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칼슘이 왜 특수품목에서 왜 이렇게 쓰는 겁니까? 네? 아니, 특수품 쓸 때 꼭 칼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강의하실 때 뭐 칼슘에 대한 양이 전혀 그 정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칼슘이 이게 알칼리성을 띠거든요. 네. 근데 만성질환 전부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은요, 전부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성질환 환자가 전부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칼슘이 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렇죠? 알칼리성이 폐하가 실천 상하돼야 우리 몸이 아까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병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칼슘을 무조건 같이 쓰라고 되어 있는 거 사실. 그래서 우리 특수품목에 칼슘을 쓰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몸이 산성화 안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게 상당히 면역으로 내 몸에 살아남고 면역이 강화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부신피질 기능이 올라오고 갑상선 기능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회복돼요. 그리고 신장 조직이 회복돼요. 신장 조직. 그 아까 요 이상기질이겠습니다. 그 칼슘이 그 우리 뼈에만 우리가 그 뼈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칼슘이 우리 조직에 굉장히 기능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한번 볼까요? 이 칼슘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야 돼서 칼슘을 넣어가지고 그 칼슘 농도가 지금 혈중의 1%잖아요. 1%거든요. 1%. 혈중의 1%인데 약 우리가 혈액이 3리터로 봤을 때 실제 그럼 이게 300ml 정도 이게 칼슘이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혈중의 1%를 유지한 사람이 있고, 요게 항상 유지가 돼서 항상 빼서 갖다 쓴 사람이 있거든요. 요게 유지가 되는 사람 1000명하고, 갖다 빼서 사람 1000명하고, 20년간 연구를 조사를 했대요. 하니까 어떤 결과를 원하면, 칼슘이 잘 유지가 된 사람은 수명이 12.5년이 더 길 수 있대요. 몸에 뼈가 불실한 사람은 뼈는 우리 백신을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직이 이게 뼈가 충분히 못한 사람에 비해서 충분한 사람은
12.5년이 이게 수명 인정이 됩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하고 서서 인사합니다.